네, 안녕하세요. 뉴스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한 걸음 더 이슈에 대해서 점점 하나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외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나오셨네. 산업부 양현주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요새? 카카오 플랫폼 이슈가 요새 너무 뜨거워갖고 제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좀 월요일에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카카오가 처지니까 양현주 기자도 처지는 건가요? 네, 약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에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제 카카오 이슈를 가지고 오늘 좀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이슈가 하나 터졌었죠. 어떤 네. 이슈였는지 양 기자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케이크브 홀딩스라는 기업 때문인데요. 이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경우 이 계열 회사와 특수관계인 또 임원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김범수 의장이 케이크브 홀딩스와 관련된 자료를 누락했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이 이제 드러나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케이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회사의 특수성 때문이죠. 이 김범수 의장이 회사의 지분의 100%를 갖고 있는데 이 케이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또 카카오의 그 2대 주주에 이제 위치에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김범수 의장의 지분과 K큐브 홀딩스 지분을 모두 합치면 카카오의 23.89% 주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거죠. 따라서 공정위 조사를 주요하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주가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전에 같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해진 총수가 이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부당 내부 거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규제가 그러면 카카오,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어떤 의혹을 정확하게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어떤 내부의 이슈가 있는지는 공정위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이 K큐브 홀딩스라는 기업이 이제 김범수 의장의 딸과 아들이 재직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친인척이 회장을 맡은 만큼 가족 기업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이게 경영승계의 전초 작업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 기업 자체가 투자 전문 회사인데 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네이버 지음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그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 일각에서는 이 카카오 큐브 홀딩스 역시 그런 식으로 뭐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최근에 이제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 카카오에 이제 그 배당 수익을 얻을 때 카카오에서 바로 얻게 되면 이제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 큐브 홀딩스를 통해서 얻으면 이 법인세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세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지난 6월에 이제 국세청이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고 이제 이처럼 다양한 의혹들이 있고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굳이 다른 목적이 있으면 이 회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라는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범수 의장 개인적인 어떤 편익을 위해서 그런 이제 규제가 칼날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댓글을 보니까 사실 카카오가 연일 이슈가 계속 되잖아요. 네. 오늘 카카오를 직접 취재해봤는데 어떻게 전화를 많이 잘 받았냐고 이런 걸 물어보시네요. 취재는 잘 됐습니까? 네, 요즘 전화 잘 덕분에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전화가 잘 되고 있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아무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해주신 덕분에 전화를 잘 받고 있다. 양현주 기자가 받는 게 아니라 카카오가 전화를 잘 카카오가 제 전화를 잘 받고 있다. 그래요? 네네. 양현주 기자의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그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 카카오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좀 안 좋아요. 이제 규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 의장 자체의 규제 칼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일 이렇게 계속 악재가 터진단 말이죠. 이걸 좀 어떻게 더 의미 있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규제가 계속 들어오는 게 이 정부 당국의 재벌 대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카카오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로 이 카카오의 현재 횡포를 만든 게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카카오가 지금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은 정부의 역할이 컸다? 네네. 이게 이제 사실 예전에 타다 논란 아시죠? 예. 이 타다 논란에서 사실 정부가 그러니까 타다라는 새로운 운송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이걸 허용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보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편을 좀 들어줬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 이제 택시 네. 이제
조합이라고 하죠. 노조 네. 측면에서 그 당시 택시 운전자들의 어떤 편을 많이 들어줬던 네. 그러면서 카카오가 자연스럽게 네. 당시 이제 카카오가 면허권을 막 그쵸, 사서 그쵸. 자기들이 합법적인 권한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비판에 직면했던 게 이 택시기사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되게 손쉬운 규제를 택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그 이후로 이 경쟁 상대가 사실 없어진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시장의 독과점 기업으로 발전을 했고 그 덕분에 이제 이용자 후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 최근에 줄어든 게 맞나요? 최근에 이제 수금 분색이라고 네.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그 수수료를 올리는 택시 작업들을 유료출 네네 네. 올리는 작업들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철회하지 않나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원래 고정 비율로 1,000원을 했었는데 탄력 비용으로 2,000원까지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탄력 비용의 알고리즘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냐. 하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서 이용자 후생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고 또 카카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 이제 정부가 카카오 때리기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필 이 시점에 대해서 사실 카카오 플랫폼 기업을 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하고 사실 뭐 좀 더 많이 나가서 해석해보자면 이제 정권 말기에 원래 이번 정권에서는 이 독점이나 과점 같은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것과도 연관성을 좀 지을 수 있는 건지. 뭐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대선이 가까운 만큼 이제 카카오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카카오 이제 여러분도 카카오 모빌리티 많이 써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이 서비스가 늘어났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봤을 때는 이제 택시랑 대리운전, 뭐 주차장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비행기도 그쵸. 예약하고 네. 미용실도 T로 하는 거 맞나요? 미용실은 이제 네,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소상공인, 그러니까 다른 골목 상권까지 침해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카카오 계열사가 지금 현재 154개 정도 돼 있는데 그 정말 많네요. 면면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상권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그 종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 비판받을 점은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이버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 카카오가 이제 국민들이 쓸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 쓸 때 더 많은 서비스가 약간 체감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에 대해서 플랫폼의 규제 칼날이 들여대는 거랑 카카오한테 들이대는 거랑 조금 어떤 식으로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약간 불공정 행위를 한다든지 카카오의 행위에 대해서 바라봤을 그러니까 때 지금 현재 뭐 차별을 크게 두고 있다라기보다 이제 규제 법망에 이제 대상이 되는 어떤 컨텐츠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골목 상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플랫폼의 갑질은 막겠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골목 상권 시장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사실 어려워요. 이 네이버 커머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해당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비해서는 사실 좀 규제 칼날이 좀 느슨하지 않겠냐라고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긴 그러니까 네이버 하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네. 칼날을 맞았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수수료 면제 그 이후에 나왔던 네, 네. 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이번에 카카오 차례다. 네. 약간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 카카오와 네이버에 투자했던 특히 카카오 주주들은 드라마틱한 성장을 겪다가 거의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 자체는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도 사실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보니까 이제 모빌리티라는 데서는 돈을 못 벌었는데 꽤 플랫폼 매출 비중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 영향이 없는데 약간 이런 단기적 이슈에 주가가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아까 박혜린 기자가 뉴스앤마켓에서 말했던 것처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건지 예,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 플랫폼들의 매출은 보통 이제 커머스나 콘텐츠 광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규제 대상에 되는 그 산업군과는 조금 별개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의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됐던 말씀하신 신산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규제 이슈가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이제 떨어지는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르나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이제 네. 천천히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사실 근데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리포트를 많이 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네. 이제 여러분도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저점 매수의 기회다. 네. 카카오 드디어 살 때가 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월요일에 또 떨어졌잖아요. 그쵸. 참 조금 그 말을 믿고 네. 샀던 분들은 오늘 규제 눈물을 이슈, 흘리지 않았을까. 네, 규제 이슈가 단기에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이 이제 카카오 잡기에 나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려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양 기자의 칼날 같은 네. 시각과 네. 이번 주도 또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불러주시면 안 불러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열심히 네. 준비해서 나오는 걸로. 매일매일 나오시기를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이슈가 계속될 것 같아서. 네. 그럼 오늘 양현주 기자와 함께 카카오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기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가세요. 네. 채널 고정. 사실 카카오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개인 매수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었는데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정말 많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같은데 여러분들 역시 카카오 얘기가 나오니까 관심이 많으시네요. 사실 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댓글이 많이 안 달려서 제가 많이 서운했었는데 오늘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